특히 윤석열은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것에 상당히 고무되어 있다면서 자신이 다시 복귀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도가 폭등해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를 뛰어넘었다며 곧 여당과 힘을 합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제2의 건국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의아한 것은 정작 여당인 국민의힘조차도 윤석열의 반등한 지지율에 대해 별다른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권을 들썩이게 했던 여론조사 논란은 한국여론평판연구소 KOPRA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1월 3일과 4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40%로 나타났다는 결과가 지난 5일 발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이번에는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 공정에서 발표를 한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무려 42.4%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 여론조사기관 공정이 윤석열에 대한 지지 여부를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여수미에 등록한 국내 여론조사 업체는 모두 57곳입니다. 그중 지난해에만 35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수미 조사 결과 상당수가 2021년 이후 여론조사 실적조차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57곳도 프랑스, 일본 등과 비교하면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프랑스의 경우 2021년 기준 여론조사 업체는 13곳에 그쳤습니다. 유권자 피로도도 상당합니다. 여론조사 업체는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하거나 통신사로부터 가상번호를 사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여론조사 업체 측에 넘긴 가상번호는 1억 2,860건으로 대한민국 인구수의 2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높은 피로도는 정확도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선거에서 여론조사는 유권자가 자신의 지지 후보를 선택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다른 이들의 생각을 참고하게 됩니다. 제대로 선택하려면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바쁜 일상에서 개개인이 관련 정보를 스스로 모두 모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판단의 근거를 찾게 되고 여론조사 결과는 가장 믿을 만한 판단 근거로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 정치 지형에서 여론조사 결과는 단순한 참고 자료를 넘어 선거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위상이 커졌습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가 주필을 맡고 있는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 KOPRA에 의뢰한 조사로 지난 5일에 발표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방금 소개해드린 대로 40%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는 정상적인 여론조사 기관이라면 특정 성향의 응답자가 과다 표집될 것을 우려해 피하는 질문 방식이라고 지적합니다. 여론조사 공정이 지난 9일 발표했던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내란숙의 윤석열의 지지율이 불과 2주 전보다 12.0%포인트나 오른 42.4%를 기록했습니다. 더더욱 어이가 없는 건 계엄 이후 도리어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다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결과입니다. 또한 이 여론조사의 특이점은 다른 여론조사와 달리 광주, 전남, 전북의 국민의힘 지지도가 30.2%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계엄 이후 전라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30%를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여론조사 공정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조사한 결과에서 내란숙의 윤석열의 지지율이 30%를 넘겼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해서 내란 사태가 여야 이념 대결인 것처럼 프레임을 전환하는 그러한 효과를 거두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 뒤에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40%를 사괴하는 42.4%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여론조사 업체 공정과 한국여론평판연구소 KOPRA 이 두 기관은 최근 조사뿐만 아니라 과거 여러 조사에서도 현 정권에 편향적으로 유리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KOPRA는 극우 유튜버 고성국 TV가 의뢰를 한 여론조사를 발표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었는데 이번 윤석열 40% 지지율 조사 외에도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극우 정당인 자유통일당 6% 지지율이라는 갑툭튀 결과를 이끌어낸 조사를 발표하는 등 이 업체가 보수 과표집에 도움될 만한 설문 문항을 의도적으로 삽입한 흔적이 확인됐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열린감TV는 우선 상근 직원 5명이 있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여론조사업체 공정과 KOPRA 두 곳 모두 사업장을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이유는 상주 인원 5명이 과연 근무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여론조사업체 공정을 가보았습니다. 서 기자님이 직접 취재를 해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팀은 지난 9일 목요일 새벽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 공정의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이었는데요. 통상 출근 시간인 9시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아서 취재팀은 해당 호수, 등록된 호수로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공정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여기 발신된 여쭙겠습니다. 네, 여기 상근 직원 5명 근무하기면 작겠네. 8평이면 책상 놓고. 그러니까 상근 직원 5명 근무하려면 좀 작죠. 왜냐면 그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회의 특자 같이 뭐 이런 거 들어가지고 뭐 책장이라든가 뭐 서류 한 개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글쎄 내가 볼 때는 좀 그래요. 자, 경비원의 말에 따르면 사무실 면적을 고려할 때 도저히 5명의 상근 직원이 근무할 수가 없는 공간이고 3명 정도가 근무하기 가능한 그 정도의 크기가 그 사무실이라는 것이죠. 네. 사무실 보증금은 500만 원이고 월세는 40만 원 가량 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자, 그래서 공정 사무실로 올라가 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팀은 그래서 직접 사무실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봤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여쭙겠습니다. 여기 혹시 여론조사 공정 이런 출근 잘 안 합니까? 아, 그래요? 항상 문을 닫고 있어서 네, 여론조사 업체 공정. 저 8층에는 810호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바로 옆에 사무실 직원분도 공정사무실 지금 보신 공정사무실 문이 항상 닫혀 있어가지고 누가 근무하는지조차 모르겠다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1월 3일자 등기 우편물도 수령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최소한 3일부터 저희가 방문한 9일까지 일주일 정도 사람의 출입이 없었다는 걸로 봐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안 나오면은 5명이 상주를 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폐업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실제로 취재팀이 크기가 같은 옆 사무실을 방문해서 직접 오피스텔 크기를 확인해 봤더니 네. 사무실 집기 그리고 책상 등 놓으면 상근 직원 5명이 도저히 근무할 수가 없는 크기였습니다. 아, 바로 옆에 사무실과 네. 똑같은 크기의 사무실인데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사무실을 보더라도 5명이 근무하기는 너무 예, 협소하다는 물리적으로 말씀이죠. 불가능합니다. 한 3평 정도 되는 공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무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상근 직원이 5명 이상이다라는 요건을 충족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해도 지나친 추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취재팀은 다음 날 또 새벽에도 한번 저 여론조사 업체 공정을 또 찾아가 봤다고 합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우편물이 사라졌다면서요? 예, 한번 맞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저희 취재팀이 다음 날에도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 공장을 찾아가 봤는데 오랫동안 일주일 정도 넘게 방치됐던 우편물은 사라진 반면 여전히 내부에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까지 9시 넘어까지 기다려봤지만 아무도 사무실에 출근한 사람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침 9시 출근 시간을 넘어서까지 취재팀이 기다려봤지만은 저 공정이란 사무실에는 아무도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네. 그러면 잠깐 와서 우편물만 가져갔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그렇게 같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 업체 공정 관계자에게 반론권을 주기 위해서 직접 전화를 걸어서 상주 인원이 몇 명인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봐야 될 듯 싶어가지고 전영필 기자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네. 맞지요? 예, 맞습니다. 해당 업체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서울시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공정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설득력 있는 반론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여론조사 공정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론조사 공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열린공감TV 서정필 기자라고 하는데요. 누구시라고요? 그 유튜브 보도 채널 열린공감TV의 서정필 기자라고 합니다. 저 열린공감 TV하고는 인터뷰 안 합니다. 전에 한번 기본적인 사실 좀 여쭤보려고 거기 현대 뉴스타 오피스텔 810호에서 아니요,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무실이 있는 게 맞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요, 5명 이상 그 상근 직원이 있는지 해서. 참. 네. 들으신 대로 여론조사 공정 관계자는 열린공감TV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더 이상의 이야기를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자, 또 다른 문제의 여론조사 업체죠. 한국여론평판연구소. 거기도 방문을 하신 거죠? 예, 저희 취재팀은 가산 디지털 단지에 위치한 한국여론평판연구소를 방문해서 실제 사무실이 운영되는지 여부, 그리고 운영한다면 상근 직원 5명이 실제로 근무하는지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605에 무슨 여론조사 회사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없어가지고 혹시 605호요? 예예 그거는 얼마나 오래전에 진짜인데 언제 K에 뭐 K모그 맞아요 그거 네, 거기는 진짜 오래됐어요. 안녕하세요. 저 취재하러 온 기자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이 건물에 한국여론평판연구소라는 데가 입주해 있는지 해서. 이게 KOPRA가 있자인데 혹시 있는지. KOPRA라는 데는 없고 한국여론평판연구소 그런 데도 없는 거죠? 예. 실측 올라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문이 닫힙니다. 선생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여기 702호에 혹시 그 여론조사 업체인데 KOPRA라는 업체가 입주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저기 중앙현관에 보시면 예. 그 입주업체 그 거기에 없더라고요. 그런
그러면 입주 안 하는 겁니까? 거기 없으면 거기 여기 입주한 업체는 다 거기에 기록돼 있죠. 예.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저기가 성관위에 등록이 된 가산에 있는 예,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네. 한국여론평판연구소 KOPRA 701호 네, 맞습니다. 간판도 아예 없는데요? 그냥 예, 호수만 적혀 있고 간판도 없습니다. 네, 어떠한 인기척도 없고 굳게 문이 닫혀 있었는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1층 안내 데스크를 지키고 있는 경비원분에게 문의를 해본 결과 이름을 처음 듣는다. 네. 근데 입주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잘 모르겠고 현관 입구에 있는 입주업체 명단에 없으면 없는 곳이다. 가봤는데 없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네. 업체가. 도대체 이 KOPRA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회사입니까? 예, 세 군데를 찾아가 봤는데 네. 어디에서도 사무실의 실체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는 받던가요? 네, 전화를 해봤는데요. 네. 한번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 사정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뭐예요? 그 전화기가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예, 고객 사정으로 아예 전화 수신을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고객 사정으로요? 예, 그러니까 저 번호가 네. 아까 그 여론심의위원회 이제 여심이라고 부르는 데 네네. 있잖아요. 네. 거기에 등록된 번호로 연락을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아예 전화를 받질 않습니다. 저렇게 내려놨습니다. 네. 이 정도면 사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기라고 봐도 될 것이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여론조사를 발표를 해가지고 네.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40%가 넘었다고 떠들었던 여론조사 기관인데 예. 아예 실체가 없네요. 그래서 뭐 문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네. 사업적인 어떤 그 비즈니스적인 통화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네. 아예 전화 수신 자체를 막아놨다는 점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저희가 취재한 것처럼 상주인원 자체가 없이 여론조사를 했고 여론 조작을 혹시 한 것까지 드러난다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즉시 이 업체들을 조사해서 여론조사 업체 자격을 취소하고 그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후죽순 난립되고 있는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태를 파악하고 제대로 점검을 해서 정말 공신력 있는 업체들만이 제대로 중립적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여론을 살 수 있다면 누가 여론조사를 신뢰하겠습니까?